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특정 인물, 장소,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2살인 영희 씨입니다. 평생을 남편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온 전업주부였죠. 두 자녀를 키우며 30여 년간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2년 전 정년퇴직을 한 후 갑자기 주말마다 요양원에 계신 옛 동료를 문병 간다며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10시면 평상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의리를 반가워했던 영희 씨였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하던 남편이 옛 동료를 챙기는 모습이 고마웠거든요. 철수 씨는 은퇴 후 받은 퇴직금과 연금 덕분에 기본적인 생활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결혼 자금을 위해서는 여전히 절약하며 살고 있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문병을 다녀온 남편에게서는 항상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신발도 전혀 더럽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요양원 문병을 간다면서도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요양원에 계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남편이 문병에서 돌아올 때마다 묘하게 기분이 무거워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환자를 보고 온다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평소보다 더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오곤 했죠. 영희 씨는 처음에는 동료분이 많이 아프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평소보다 늦게 돌아온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탁을 위해 주머니를 확인하던 영희 씨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요양원 근처가 아닌 교외의 한 조용한 양식당의 영수증이었죠.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본 영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2인분 식사 내역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남편이 평소 절대 먹지 않는 생선 요리와 샐러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 남편이 문병을 간다고 나간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죠. 영희 씨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이 차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희 씨는 며칠 동안 혼자서만 고민했죠. 영희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볼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30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을 갑자기 의심한다는 것이 너무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일이 있은 후 3주 동안 영희 씨는 남편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병을 간다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니 걸음걸이가 무겁고 표정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마음을 안고 가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남편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다니던 남편이 문병 전날이면 항상 휴대폰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끔 문자가 오면 얼굴이 더욱 굳어지곤 했죠. 영희 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내 남편이 무슨 문제에 휘말린 건 아니겠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죠. 어느 금요일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영희 씨는 남편의 서재를 조심스럽게 확인해 봤습니다. 서랍 안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김 과장님 마이너스 매월 20만 원이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영희 씨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까웠죠. 분명히 남편이 누군가에게 매달 돈을 보내고 있고 그것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을 직접 추궁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남편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할 때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직접 묻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오해라면 남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영희 씨는 한 달 후 토요일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남편이 집을 나선 후 40분쯤 뒤에 영애 씨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버스를 타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영애 씨는 두 정거장 뒤에서 남편을 지켜봤죠. 남편이 내린 곳은 요양원가가 아니라 조용한 주택가 근처였고 그곳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니 작고 아담한 양식당이 나타났습니다. 영희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양식당으로 들어갔고 영희 씨는 멀리 떨어진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양식당을 지켜봤습니다. 30분쯤 후 영희 씨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양식당에서 남편이 젊은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여성은 28살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 넘게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젊은 여자와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그 여성이 남편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하고 남편은 손을 저으며 괜찮다는 듯이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영희 씨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자상하고 다정한 표정이었죠. 영희 씨는 더 이상 그 광경을 지켜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영희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남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 온갖 자책의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평소와 같이 오늘 김 과장님 상태가 좀 나아 보이더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이 모든 게 거짓말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집에 돌아온 영희 씨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서재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따로 관리하던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마다 20만 원씩 김은주라는 이름으로 송금한 내역이 지난 8개월간 계속되어 있었거든요. 영희 씨는 그 이름이 오늘 본 그 젊은 여성의 이름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매달 용돈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영희 씨는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평생 남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남편은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다른 여자를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문병을 다녀왔다며 돌아온 남편을 보는 영희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같이 오늘도 김 과장님을 뵈었는데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 것 같아라며 여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희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맞이해야 했죠. 영희 씨는 며칠 동안 이런 상황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속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식사를 함께 하면서도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영희 씨는 동네 마트에서
남편의 오랜 친구인 정수 씨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정수 씨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20년 지기 동료였죠.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철수 형은 잘 계시죠? 네, 잘 있어요. 정수 씨도 건강하시고요. 잠깐 인사를 나누던 중 영애 씨가 마음속 고민을 떨쳐버릴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김 과장님 문병을 자주 간다고 하던데 많이 아프신가 봐요? 정수 씨가 잠깐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김 과장님이요? 아, 김종호 과장님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형수님, 김 과장님은 3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의식을 잃으신 상태라서 일반 면회는 어렵답니다. 가족만 뵐 수 있어요. 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문병을 간다는 건, 아, 혹시 김 과장님 따님 걱정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분 딸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요양원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면서 비용 부담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철수 형이 그 가족을 도와주신다는 건 아닐까요? 영희 씨는 그제서야 조금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김은주 씨라고 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야간 대학을 졸업하시고 지금 취업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시고 어머니는 간병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 하시니까 정말 힘드실 거예요. 영희 씨의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주라는 이름이 일치했고 남편이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여전히 완전히 납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남편이 자신에게는 이런 방구 상의 없이 매달 20만 원씩을 보내는 것, 그리고 젊은 여성과 단둘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것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영희 씨는 정수 씨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럼 남편이 정말 그 가족을 돕고 있는 건가? 하지만 왜 나한테는 숨기는 걸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희 씨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다음 토요일 또 나간다면 이번에는 직접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토요일 오전 영희 씨는 남편이 나간 후 1시간 뒤에 같은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양식당에 도착한 영희 씨는 용기를 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영희 씨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과 그 젊은 여성 외에도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피곤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함께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년 여성은 깊은 근심이 서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영희 씨가 테이블에 다가가자 남편과 젊은 여성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젊은 여성도 놀란 모습을 보였죠. 여보. 남편이 급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 영희야. 어떻게 여기까지. 그때 젊은 여성이 일어나서 영희 씨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영희 씨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역시 통장에서 본 그 이름이 맞았거든요. 김은주 씨라고요? 우리 남편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영희 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김은주 씨는 중년 여성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 박순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김종호라고 철수 아저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셨어요. 그때 박순자 씨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수 씨 부인분이시군요. 제 남편이 3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후로 철수 씨가 저희 가족을 도와주고 계세요. 영희 씨는 김종호라는 이름을 듣고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정수 씨에게 들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거든요. 김은주 씨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후로 어머니가 간병하느라 제대로 일을 못하시게 되었어요. 저는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에 아버지를 더 좋은 요양원으로 옮기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정말 어려울 때 아저씨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박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요양원 이전 비용이며 늘어난 월비용까지 정말 큰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철수 씨가 이런 일을 부인께 말씀드리면 부인께서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혹시 집안에 부담이 될까봐 조용히 도와주고 계셨어요. 영희 씨는 그제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매달 보내던 20만 원은 불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려운 동료 가족을 돕는 선행이었던 것이죠. 그럼 왜 저한테는 요양원 문병을 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영희 씨의 질문에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영희야, 정말 미안해. 김 과장님이 의식을 잃으신 상태라서 실제 문병은 불가능하고 그 가족을 돕고 있다고 말하면 너도 마음 아파할 것 같았어. 그리고 우리도 아직 아이들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매달 20만 원이라도 부담스럽게 생각할까봐 그랬어. 특히 최근에 요양원 이전 때문에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서 더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었거든. 김은주 씨도 영희 씨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아저씨 때문에 오해를 받으시게 해서요. 아저씨는 제가 야간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여러 면으로 도와주셨고 아버지 요양원 이전 비용도 지원해 주셨거든요. 저희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가끔 이렇게 뵙고 있었어요. 영희 씨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입던 평상복에서 나던 향수 냄새는 김은주 씨가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한 것이었고 양식당에서의 만남은 불륜이 아니라 어려운 동료 가족을 돕는 의리의 자리였던 것이죠. 더욱이 남편은 혼자서 김은주 씨를 만난 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애 씨가 처음에 목격했을 때는 박순자 씨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중이어서 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영애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의 선한 마음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중요한 일을 왜 혼자서 결정했을까 하는 서운함도 있었죠. 진실을 알게 된 영희 씨는 즉시 모든 감정이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의리 있는 마음이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남편이 모든 것을 숨겼던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런 좋은 일을 왜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남편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영희야, 정말 미안해. 김 과장님 가족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걸 너에게 말하면 너도 마음 아파하고 걱정할까봐 그랬어. 그리고 우리도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아이들 결혼 자금도 생각해야 하는데 혹시 너에게 부담이 될까봐 말이야. 특히 최근에 요양원 이전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더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 영희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도 꼭 말해주세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박순자 씨도 영희 씨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 씨가 저희 때문에 오해받으시게 해서요. 철수 씨는 정말 은인이세요. 저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희망을 주셨거든요. 김은주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요.
앞으로는 집으로도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아주머니께도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저씨가 걱정 끼치지 말자고 하셔서 이렇게 조용히 뵙고 있었어요. 영희 씨는 김은주 씨와 박순자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은주 씨. 어머님도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앞으로는 우리 집으로도 놀러 오세요. 그날 이후로 영희 씨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천천히 한 달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남편을 의심했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컸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남편이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숨겼을까 하는 서운함도 있었죠. 세 번째 주가 되어서야 남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평소에 너무 걱정을 많이 했나요? 그래서 이런 일도 저한테 말하기 어려우셨던 건가요? 한 달 후 어느 날 저녁 영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희야, 사실 내가 확신이 없었어. 김 과장님 가족을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과연 내가 이런 일을 계속해도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 그리고 혹시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또 김 과장님 가족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같이 괴로워할까봐 차마 말 못했어. 영희 씨는 그제서야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상의해 주세요. 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알겠어, 영희야. 정말 미안했어. 그 대화 이후 부부는 서로에게 더욱 솔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김은주 씨와 박순자 씨가 영희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영희 씨는 정성껏 준비한 식사로 두 분을 맞이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뿐만 아니라 아주머니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고맙습니다. 김은주 씨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박순자 씨도 영희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 부인께서 이해해 주시니 정말 마음이 놓여요. 그동안 철수 씨가 저희 때문에 부인께 걱정을 끼치실까봐 얼마나 조심하셨는지 모르세요. 영희 씨는 두 분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서로 이웃처럼 지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두 달이 지난 후 김은주 씨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취업에 성공했다는 것이었죠. 아저씨,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도움받은 덕분에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은주 씨의 기쁜 소식을 들으며 영희 씨와 남편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은주 씨, 정말 축하해요. 하지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영희 씨의 따뜻한 말에 김은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주머니.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김은주 씨가 취업을 한 후 조금씩 자립할 수 있게 되면서 남편의 지원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족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죠. 또 다른 계절이 바뀌었을 때 박순자 씨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은주 씨가 취업을 해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자 예전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죠. 은주가 취업을 하고 나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버지 요양원비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박순자 씨가 예전보다 조금 밝은 표정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며 영희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영희 씨는 남편과 함께 진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함께 나가는 거네요. 영희 씨의 말에 남편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숨길 일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좋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공원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중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함께 걷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제가 당신을 의심했던 것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김 과장님 가족을 도우시는 일을 이해하게 해주셔서. 나야말로 미안해, 영희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서로 숨길 일이 없으니까 마음도 편하고요. 그해 가을 김은주 씨로부터 또 다른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좋은 분을 만났어요. 김은주 씨의 밝은 목소리에 영희 씨와 남편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은주 씨.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주머니, 이 모든 게 아저씨와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저에게 안정감을 주셔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다음 해봄 김은주 씨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께서 저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친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시니까요. 김은주 씨의 부탁에 남편은 감격했습니다. 물론이지, 은주야. 내가 너의 아버지 역할을 해줄게. 결혼식 날 영희 씨는 김은주 씨의 결혼 준비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정말 예뻐요. 행복하게 사세요.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이런 날을 맞을 수 있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영희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피로연에서 박순자 씨가 영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철수 씨와 부인분 덕분에 우리 은주가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은주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또다시 계절이 바뀌었을 때 김은주 씨로부터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은주 씨의 전화를 받고 영희 씨와 남편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은주 씨, 정말 축하해요. 건강한 아기 낳으세요. 네, 아주머니. 이 아이에게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거예요. 몇 달 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영희 씨와 남편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요. 영희 씨가 아기를 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축하한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희 씨와 남편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그때 제가 당신을 의심만 하지 않았어도 좋았을 텐데요. 아니야, 영희야.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솔직해질 수 있었어. 그리고 은준의 가족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맞아요. 때로는 오해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나 봐요.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작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구나. 지금도 김은주 씨 가족과 영희 씨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손자를 돌보는 기쁨으로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김은주 씨는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희 씨와 남편이 이 일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의심과 오해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진실과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솔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영희 씨와 먼저 상의합니다. 그리고 영희 씨도 남편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죠. 때로는 작은 오해가 오히려 더 큰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몸소 깨달았습니다. 영희 씨는 이제 김은주 씨를 정말 딸처럼 아끼고 있습니다. 김은주 씨도 친정 어머니처럼 영희 씨를 따르며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더욱 자주 만나고 있죠. 박순자 씨도 영희 씨와 좋은 친구가 되어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철수 씨는 이 모든 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이죠. 이제 어떤 일이든 영희 씨와 상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주 씨 가족도 혼자 어려움을 견디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신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오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애 씨 부부는 이 일을 통해 더욱 견고한 신뢰로 맺어진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은주 씨라는 새로운 딸과 박순자 씨라는 새로운 어머니,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까지 얻게 되었죠. 남편 철수 씨의 선한 마음이 시작된 작은 도움이 결국 두 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이야기였습니다. 의심과 오해의 어두운 시간을 지나 결국 진실의 빛을 찾아낸 것이죠.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진실된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부부간에는 어떤 일이든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선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철수 씨가 동료의 가족을 위해 시작한 작은 도움이 결국 자신의 가정에도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은주 씨 가족을 도우면서 영희 씨도 새로운 가족의 행복을 알게 되었고 부부의 사랑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돌고 돌아서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남편의 따뜻한 마음이 결국 온 가족의 행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한 오해와 의심보다는 신뢰와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영애 씨가 처음부터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했다면 오해할 일도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부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모든 일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부부들에게는 이런 소통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면서 말하지 않아도 알 거야 하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이 이야기는 이웃 간의 도움과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보여줍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가 더 따뜻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심과 오해 속에서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간에 작은 오해가 생기더라도 서로를 믿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선행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어 돌아올 테니까요. 무엇보다 가족 간에는 항상 솔직하고 진실된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